처음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봅시다. 시행. 뭔가를 한다는 소리인데,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면 그냥 그런갑다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집합이다. 결과물의 집합이다. 표본 공간은 하나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주사위 굴리면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나올 수 있는 그냥 모든 경우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사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요 라는 게 표본 공간.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사건이라는 말이, 여기도 사건이라는 말이, 여기도 사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원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근원사건은 여기 낱개로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6이 되거나, 이거 용어는 계속 쓸 거니까 근원사건은 개별적으로 각각 하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를 다 아르고 있는 이 사건이 뭐냐라는 건데, 사건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건에 대해서 짝수가 나올 사건이라는 것은, 짝수가 나올 사건,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러면 얘는 분명 2랑 4랑 6이랑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맞는 말이잖아. 그리고 대충 보면 이런 것 같고, 그러면 짝수가 나올 사건에다가 2랑 4랑 6이 짝수 나올 사건이에요 라고 한다면, 사건이라는 친구는 2, 4, 6이 동시에 나올 수 있나? 주사위 굴리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질문.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면 사건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 2, 4, 6을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못 나오는데도 얘를 테두리를 쳤지.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개별 낱개 사건은, 근원 사건은 6개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짝수가 나올 사건이라고 2, 4, 6으로 이렇게 괄호를 묶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이 모든 앞에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에 대해서 6개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무슨 사건이라는 것은 요 6개로, 또는 표본 공간 전체 6개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테두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 여기 말처럼 부분 집합이 몇 개인가 라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몇 개만 적어 볼게요. 2, 4, 6은 했고, 1, 2라는 사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3보다 작은 사건, 맞죠? 또는 직접적으로 1 또는 2인 사건, 이렇게 하면 되죠.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이 1, 2가 되면 얘는 앞에 뭐라고 표현하든 같은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짝수가 나올 사건이나 홀수가 아닌 사건이나 둘 다 얘로 표현이 되겠지. 그럼 얘랑 얘는 같은 사건인 것 같아. 이 부르는 건 다르지만 대상이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사건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1, 2, 3, 4, 5, 6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얘 6승이죠. 얘 6승계만큼 존재할 것 같아. 공집합은 안 될까? 아무 구도 없는 사건은? 얘는 안 되나? 그런 경우는 나오잖아요. 7보다 큰 눈이 나올 사건 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지?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1, 2, 3, 4, 5, 6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 맞죠? 그 다음 1보다 작은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공집합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 집합만큼 전부 다 사건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사건이 뭐냐 그러면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한 부분 집합들. 이 얘를 뭐로 부를 거냐는 둘째 문제고, 홀수가 아닌 또는 짝수인 사건 이렇게 부르든 말든 대상이 같으면 얘는 같은 사건이겠군. 그래서 어떤 전체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6개에 대해서 사건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2의 낱개 사건 승만큼 존재해요 라고. 그 다음 다시 돌아가 보면 근원 사건은 낱개인 각각의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자. 그 다음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표본 공간과 같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여기 테두리 속에 1, 2, 3, 4, 5, 6이 다 있어야지만 주사위에 뭘 나오든 얘는 항상 발생하겠죠.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전체 집합과 같은 거. 공사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며 공집합으로 표현을 한다. 1보다 작은 눈이 나와요. 또는 7보다 큰 눈, 6보다 큰 눈이 나와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공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공사건의 개념이 되겠다. 이게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뭐냐. 내가 잘 때는 표본 공간은 왜 문집합이 아닌 경우만 생각해. 그러면 전 사건도 공사건 생각 안 해? 보통 아, 절대 안 돼요가 아니라 그냥 보통 있는 거 갖고 우린 계산할 거지. 전체 집합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지고 우리 다음이 확률이잖아. 확률 계산할 건데 존재하지도 않는 거 갖고 계산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있는 거 갖고 하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원 사건이 각각의 나올 수 있는 개별, 이거는 2, 4, 6은 동시에 못 나오잖아. 근데 근원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주사위 굴리면 이거 나오든지 이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요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는 근원 사건은 각각의 한번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모습들이 요렇거나 요렇거나 요런 거잖아. 우리 확률 계산할 거지. 확률 계산할 거죠. 그렇다면 각각의 근원 사건이 뭐냐 그러면 1, 2, 3, 4, 5, 6인데 주사위 굴리면 일반적으로 이 6가지는 똑같은 확률을 가지겠죠. 근데 만약에 6이 나올 확률이 되게 크다. 6의 뒷면이 엄청 무겁게 제작이 된 주사위라서 6이 나올 확률이 엄청 커. 얘는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지 혼자 10분의 5 이라면 확률 계산이 얘가 6가지 중에서 한 개요라는 6분의 1이 아닌 거잖아. 맞죠? 그래 되면 확률의 의미가 있을까? 6분의 개수분의 한 개요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확률이 10분의 5로 주어진다면 이 6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5에 하면 끝이긴 끝이죠. 확률 가치는 있네. 다만 경우의 수로 6가지 중에서 네가 한 가지니까 6분의 한 가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로 6분의 한 가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근원 사건들의 확률이 전부 다 같아야지만 대등한 관계여야지만 확률의 가치를 좀 가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근원 사건에 대해서 뭔가 대등한 관계인 거에 대해서만 확률 계산을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사건, 배반 사건, 여사건. 여사건은 예전에 중학교 때도 고1 때도 나왔죠. 그래서 여사건은 먼저 합시다. 여사건은 사건 A에 대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다. 짝수가 나올 사건 그러면 그게 일어나지 않는 짝수가 나오지 않을 사건, 얘를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A의 라지 C의 지수 형태처럼 달아주어서 A의 C로 표현을 하자. C는 여사건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의 여사건은 A가 아닌 모든 거를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A랑 A 여사건이랑 둘을 더하면 전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중학교랑 고등학교 차이점이 여기 교집합이 있는 경우, 중학교 때는 없는 거 위주로 공부했고 이제는 좀 있는 거. 그럼 이 있는 거, 교집합이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 뽑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를 뽑사건.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데 집합으로 보면 이거를 만약에 확률적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A 확률, B 확률 더하면 이거 두 번 더해졌겠지. 이 중간을 빼줘야 될 상황. 그래서 일단 합사건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그 다음에 곱사건은 A와 B가 둘 다 일어나는 사건. 그런데 교집합이 없으면 계산은 편하죠. 얘를 배반 사건이 뭐냐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다 라고, 교집합이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집합이 없을 때.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순이 나오는 사건을 A다 라고 하면 A는 짝수니까 2, 4, 6인 거고,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으니까 B는 1, 3, 5가 되는 거고,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으니까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서로 배반인 거는 당연히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짝수랑 홀수랑 얘가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반 사건의 개수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 카드를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게 A다. 그럼 A는 1, 2, 3, 6 4가지가 있는데요. A와 배반인 사건이 무조건 얘의 반대편을 다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1, 2, 3, 6이면 나머지 사건이 뭐냐면 4, 5, 7, 8인데 예를 들어서 배반 사건을 B라고 한다면 B가 4만 있어도 얘는 여기랑 교집합이 없으니까 너도 배반 사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가능한 B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4, 5, 7, 8의 부분 집합들은 얘가 전부 다 되지 않을까. 더욱이 공집합도 가능하지 않을까. 공집합도 엄밀하게 따지면 얘랑 얘는 서로 교집합이 없는 경우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다 있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4, 5, 7, 8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은 전부 다 사건 A에 대해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확률,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한다. 가능성을 수치화한 거. 기호로는 PA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약자 P를 써서, 확률은 대부분 P를 쓰죠. probability의 그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자, 수학적 확률. 표본 공간에서 표본간 주사위라고 치면 표본 공간 S가 1, 2, 3, 4, 5, 6인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되는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가능성이 확률이다 라고 이제 방금 이야기를 했고, 낱개의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경우의 수와 경우의 수로서 뭔가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주사위를 예를 들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1, 2, 3, 4, 5, 6이 나오는 확률이 대등하다면, 똑같다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죠. 그 중에서 짝수가 나올 사건 하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3가지가 될 때 우리는 짝수가 나올 확률을 6분의 3이에요 라고 말을 하겠다. 얘를 정의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야지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점도 기대되지 않을 때는 다 모으셔야 돼요. 아까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유기 쪽이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짝만 해볼게요. A에서 B를 가게 되는 최단 경로는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 6가지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점을 P점을 지나게 될 확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맞을까? 실제로는 뭔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 만약에 현실적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면 나의 고민은 일로 갈지를 고민하겠죠. 왼쪽을 선택하면 2분의 1의 확률이죠. 여기 도착을 했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일로 갈지를 대등하게 고민을 또 할 수 있잖아. 그럼 얘가 일로 가는 게 또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P를 지나서 P까지 오게 되는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P를 지나갈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제가 돼야 되냐면 갈림길에서 그 길을 선택할 확률은 대등하다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P를 지나갈 확률은 4분의 1일 것 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에 갈림길에서 길을 선택할 확률 P가 대등하다, 동등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P를 지날 확률은 4분의 1이 될 테고 각 경로가 총 6개죠. 각 경로를 미리 생각을 해봐. 경로는 6개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들 뭐 6개가 있겠죠. 이 6개를 나는 길을 알아. 아, 요렇게 갈 수 있어.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 각 경로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그 길로 나는 가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될 수 있죠. 6분의 요 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 6개 경로 중에서 이 경로만 P를 지나니까 P를 지나는 확률은 6분의 1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좀 다르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경로로 가는 게 대등하게 길을 고르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적인 문제, 수학적 확률로 보자 그러면 이 경우가 돼야지만 수학적 확률이 좀 맞지 않을까? 경로가 6개고 그 각각의 6개 경우에서 내가 선택을 경로를 이미 알고 있는 6개 경로 중에서 택하는 확률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난 이 길로 갈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학적 확률처럼 전체 경우의 수 6개 중에서 P를 지날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같은 정도로 기대 안 되겠죠. 만약 P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게 되는 경로는 네 가지라서 네 가지죠. 이렇게 네 가지죠. 경로로 치면 6분의 4죠. 근데 갈림길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 4분의 1이고 여기로 가는 거 4분의 1인 거 빼면 얘는 2분의 1이겠는데 확률이 좀 계산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근원 사건들이 같은 경우만 우리는 여기서 확률 계산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갈림길에서 선택할 확률이 대등한 관계에서 물어보면 그냥 얘는 따로따로 그냥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수학적 확률을 뭐 구별해서 이런 거가 문제로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궁금증 개념은 이런 거다. 앞으로는 대부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통계적 확률은 그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다룰 단원이 있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주사위를 굴려서 이런 이름이 나올 확률이 왜 6분의 1일까? 눈이 총 면이 6개면 무조건 6분의 1인가? 면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또 같을까? 시각적인 주사위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주사위. 완벽한 주사위. 그럼 똑같이 정육면처럼 왜 확률이 같지? 라고 물어본다면, 모든 면에 각이 직각이고 어, 면의 넓이도 같고 같으면 왜 그 확률이 같냐?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잖아요 보다는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거의 없죠. 굴릴 때 뭐 공기저항, 그 다음에 바닥면이 울퉁불퉁하면 계산해서 확률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을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인 걸 알려면 실제로 한 120만 번 주사위를 굴려보면, 아니 6만 번 합시다. 주사위를 한 6만 번 굴려보면 1이 10,000번 근처 나오겠죠. 통계적으로. 그러면 6분의 1에 수렴하니까 얘는 6분의 1인 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같은 시행을 6만 번 반복을 했을 때 사건 A 주사위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Rn이라고 할 때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6만 번까지 크게 하면 상대도수 6만 번 분의 10,000번 정도 나오더라. 그럼 이 주사위가 뭐가 어떻게 생기든 뭐든 간에 6분의 1에 가까워지면 수렴하면 P를 우리는 이렇게 구한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행 횟수 분의 상대도수, 나오는 도수 해가지고 상대도수의 값이 P에 가까워지면 얘는 통계적 확률이다. 어떤 사건 A가 만약 주사위 굴려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인 걸 계산이 가능하다면 그 수학적 확률이나 그 다음 시행에서 n을 한 6만 번까지 충분히 크게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상대도수 6만 분의 10,000번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니까 우리 보고 계산하세요는 아닌 거지. 그런 같다. 그래서 n이 커지면 통계적 확률은 뭐랑 가까워지겠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리미트 n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수렴할 것이다. 그 다음 확률의 기본 성질. 표본 공간이 아까 주사위로 치면 1, 2, 3, 4, 5, 6 전체 집합이었죠. 표본 공간의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는 1, 2, 3, 4, 5, 6 주사위라면 그 사건이 아까 짝수 눈이 나올 사건 하면 2, 4, 6이죠. 그 다음에 6보다 큰 거 나올 사건 하면 공집합이었던 거고, 얘는 1, 2, 3, 4, 5, 6인 거고. 그렇다면 A라는 사건은 확실히 공집합과 전체 집합 사이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일 테고, 그 다음에 임의 사건 A에 대해서 Pn이 0에서 1 사이에 있어요. 요는 당연히 맞는 말일 텐데,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건의 개수가 2, 4, 6은 3개고 전체 주사위는 6개고 공집합 공사건은 0개니까 0개에서부터 6개 사이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부분 집합의 원소 개수는 확실히 요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얘를 ns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0에서 1 사이고 전체 S 개수 중에서 A의 개수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아까 수학적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확률 P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나올 확률 해서 0에서 1 사이 있다가 수학적으로 증명은 요 한 줄로서 표현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1,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공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 될 것이고. 자, 당분간은 그냥 개념일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는 A 주사위에서 6개, B 주사위에서 6개에서 36개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그 다음 나오는 두 눈이 같은 경우는 6가지밖에 없으니까 36분의 6이 돼서 6분의 1이다.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뭐 계산해보세요 의미는 아닙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 6, 3, 5, 4, 4, 5, 3, 6이 해서 얘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5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니까 얘가 확률이 되겠다 라는 이야기고, 나오는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이 되려 그러면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게 112, 144, 133, 44, 55, 66. 완전 제곱 자기 자신 같은 거 곱하는 경우 말고는 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는 1, 4랑 4일만 추가해주면 되고, 보니까 얘는 36분의 경우의 수가 8가지가 되어서 약분해서 확률을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개념이니까 한번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라면 얘는 확실히 A 주사위, B 주사위로 만들어내는 6 곱하기 6, 36가지의 경우가 존재하겠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주사위 두 개로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어디 있나요? 3, 5랑 5, 3이랑 3이랑 5랑 둘을 더해서 합이 8이 되는 경우랑 4랑 4랑 더해서 8이 되는 경우랑 주사위가 같아서 어느 주사위가 3인지 구별이 안 돼. 둘 다 흰색 주사위라서 얘랑 얘가 뭐가 3이지 구별이 안 돼. 완전히 똑같이 생긴 어. 동시에 던지는 어. 아, 그러면 얘가 이거 3, 5 나와서 8이 되는 경우랑 4, 4가 나와서 8이 되는 경우랑 확률이 같을까? 가만히 몰래 내가 같은 주사위인데 내만 보이는 사인펜으로 몰래 내만 알게 표시를 해놨어. 한 군데는 점을 하나 콕 찍어놨어. 내 눈에는 구별이 돼. 그럼 이 3, 5가 실제로는 어떨 것 같아? 점 찍힌 게 3 나오고 아닌 게 5가 나오거나 5랑 3이 나오는 게 내 눈에는 두 가지로 보이지 않을까? 36가지 중에 두 가지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데 얘는 4, 4는 명백하게 한 가지잖아. 얘는 내 눈에는 두 가지고 한 가지인데 가인 눈에는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얘는 한 가지로 보이지. 가지수는 한 가지지만 실제로 확률이 같겠냐고. 아니잖아.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아까 뭐라 그랬어? 수학적 확률 계산하면 안 된다 그랬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각각의 경우 수의 개별 낱개 확률이 그런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얘 다시 가보면 이거랑 이거랑은 상관없는데 얘 둘은 하나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합을 표현해보면 또 합은 몇 가지 있을까? 2에서 12가지 밖에 없죠. 11가지? 그러면 분모가 11가지가 되면 그 11가지는 낱개가 다 같을까 확률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같은 주사위라는 말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확률의 그런 사건 낱개 사건의 확률이 다 같게 만들어 주려면 하나가 둘 다 구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다가 사인펜 색칠을 해가지고 둘을 구별을 되게 만들어 줘야지만 확률 계산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같은 주사위라도 무조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야 돼.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같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는 순서 때문에 구별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서로 다른 주사위 같은 거잖아. 네. 완전히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도 확률 문제에서는 36분의 1로 계산을 할 거야. 왜 그러냐면 구별이 된다고 가정하고. 왜냐면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가 나와서 근원 사건의 확률이 36분의 2가 돼.
4가 나오는 경우는 36분의 1이 돼. 근원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사위에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사사도 다르다고 봐요. 사사는 1하나 절하나 둘 다 4가 나오는 경우는 36가지 중에 한 개밖에 없잖아. 얘는 36가지 서로 다른 경우일 때에 한 가지고 얘는 서로 다른 주사위 할 때 두 가지라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사위라는 문제가 나와도 확률에서는 다른 주사위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순열을 이용하는. 6명이 일렬로 앉는데요. 여기가 분모가 되겠죠. 모든 경우에서. 앉을 때 무슨 확률? 뭐뭐 할 때 뭐뭐가 되는 확률 하니까 얘가 분모, 모든 경우. 얘는 분자, 우리가 원하는 경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일렬로 앉는다 그랬으니까 확률에서 분모 자리에는 6명이 일렬로 앉아요 6팩이 되는 거고, AB가 이웃한대요. 자리 바꿈 해서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되고,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뭐뭐 할 때 뭐가 될 확률, 8개를 나열을 하게 되면 C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온답니다. CT의 자리 바꿈, 여기 분자는 좀 빼서 생각을 해야 되겠네. C랑 T랑 뭐가 왼쪽에 오지,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사이에 남아있는 6개 문자 중에 순서 있게 2개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CT랑 요 2개 사이랑 결정 4개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죠. 그럼 나머지랑 같이 해서 나열하게 되는 경우 5팩이 되겠죠. 얘가 분자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8팩에 2 곱하기 6, 5, 30에 5팩 약분하고 계산하면 확률이 나오겠다라는. 원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니까 이러 때 하면 얘가 분모가 되죠.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 일지연정 7명은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는 7명이 원탁에 앉는데요 하니까 분모는 6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남학생끼리 이웃한데요. 남학생이 2명인데 이웃한데, 그럼 이 2명이 서로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2팩이랑, 얘를 먼저 앉히면 1되고 그 다음에 여학생 5명이 남학생 앉는 기준으로 자리를 잡으면 5팩이 될 거고, 그래서 확률 계산해서 3분의 1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 부모님 포함하여 6명 가족이 원탁에 앉습니다.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이라고 하면 6명이 원탁에 앉으면 5팩이죠. 분자 4팩에 대해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마주 앉는데요. 아빠가 여기 앉으면 아빠가 제일 먼저 앉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면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엄마는 분명 무조건 반대쪽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엄마도 한 가지. 나머지 가족들이 앉는 경우는 아빠 기준으로 아빠 엄마 앉아있으니까 얘들은 다 구별이 되는 거니까 4팩이 되고, 그래서 5팩분의 4팩 확률 계산하면 되고요. 자, 종류별로 배운 거 다 나오죠. 중복 순열도 나오고, 1, 2, 3, 4, 5개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정수를 만드니까 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0도 없고, 그럼 정수를 만드니까 4자리에다가 정수를 만드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5의 4승 625가 되고, 짝수가 되려 그러면 제일 끝에 요 중에서 짝수가 2, 4밖에 없습니다. 2가 되든지 4가 되면 되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아무거나 5가지, 여기 아무거나 5가지, 아무거나 5가지 해서 이 경우도 5의 3승이 되고 이 경우도 5의 3승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분자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분자에 125, 분모에는 5의 4승 계산하면 얘는 5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확률은 분자, 분모, 경우의 수 2번 구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서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는 이웃한다 이 말이 모음이 몇 개 있나요? 여러 개 있네요. 전부 이웃해야 되죠. 두 개만 이런 개념은 아닌 거잖아요. 전부 이웃해야 되는데 모음이 A 두 개, O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끼리 너희를 뭉쳐 하나로 한 덩어리로 뭉쳐 그럼 얘를 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줄 세우는 경우가 여기도 적혀 있지만 전체는 4개가 되고 같은 거 두 개 두 개 묶으니까 2팩 2팩 되고 해서 얘들끼리 줄 세우는 경우를 찾고 이제 얘가 한 덩어리처럼 움직일 거고 V랑 C랑 D랑 나머지 3개랑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얘가 4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한 게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는 4팩 곱하기 요거 계산한 거 6 곱하기 4팩이 되면 되고요. 144가 분자고 분모에는 일렬로 나뉘는 전체 경우의 수는 7개인데 같은 게 2개 2개 있으니까 7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얘를 분모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260분의 144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흰 공 3개, 검은 거 2개, 초록색 5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자, 여기서 질문, 이 공이 구별이 될까 안 될까? 네. 여기에서 10C4라는 말은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내서 분모를 210으로 하겠어가 전제로 깔려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흰 공 3개는 서로 구별이 되고 구별이 돼야지 10C4라는 10의 가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구별이 된다고 봐야 되고 구별이 안 된다 해도 확률 구할 때는 구별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4개를 꺼내면 얘가 분모가 되고 그 중에서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을 그러면 분모는 210분의 4개 모두 초록공이니까 4개 중에서 초록공이 5개 있으니까요. 분자에는 얘는 5C의 4가 되죠. 분모는 210이 되고 흰공 2개, 검은공 2개가 나와요. 흰공 3개 중에서 흰공 2개 나오고 검은공 2개 중에서 검은공 2개 나와요. 분모는 210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흰공이 2개가 나온다. 흰공이 2개가 나오면 나머지 색깔 상관없이 흰공 3개 중에서 2개 나오면 남은 7개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고 210이 될 것이다. 계속 보면 얘도 3C의 3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얘 5C4에서 5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C인 서로 다른 3개 중에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무조건 구별된다 보고 풀면 됩니다. 당분간은